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중단과 책임자 추궁이라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을 비롯해 정치범 강제 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을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취약계층 접근 어려움 등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With passage of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sends the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ose responsible held to account. 또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개선도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뤘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calls for continued actions and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cruc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DPRK to take immediate step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거짓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 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entitled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document of political plo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promotion and protection of genuine human rights. 유럽연합이 작성해 사전에 공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19개 나라가 추가로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불참했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참여했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VOA에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당국의 핵활동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IAEA는 지난주 유엔 총회 연례 보고에 이어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핵활동 문제를 다시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강선에서 지속되고 있는 핵활동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당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 이사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진 평양 인근의 강선을 지목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fine-tune the analysis on Kangson, which is another site, as you know, where in the beginning we were
we're a bit more prudent, but with further analysis, we can see that this is a relevant place where activity is taking place.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have in front of us a much wider set of facilities and places to visit. So it's good that we start to get a feel of what could be taking place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IAEA는 앞서 지난 9월에도 북한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2020년 보고서에서 평양 인근에 있는 강선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정기적인 차량 이동이 포착됐다며 이는 지속적인 활동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 감시 방법으로 위성 사진을 포함한 공개 자료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국가들의 도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you know, and we are at a time of enormous budgetary restrictions, so we are basically relying on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some countries that are willing to help u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실험용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내부 공사 정황이 포착됐고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산 화학 실험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하고 북한 당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첫날인 18일에는 북한과 함께 이란 문제가 집중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사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북한 핵 문제 언급은 남은 이틀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중국의 도전 요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74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관되지 않은 제재 이행은 대북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 비확산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관들에게서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이 대량 살상무기 WMD 부품과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한 동맹 강화와 관련된 두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톰 스워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한 동맹과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 등 두 건에 대해 구두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스워지 의원은 미한 동맹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 영내 안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통해 한국과의 외교,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도 표결에 앞선 결의안 지지 연설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한 동맹은 영내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동북아 영내, 미국 외교의 핵심 축이며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 탈북 지식인들이 북한 정권의 국가재정을 핵과 미사일이 아닌 화장실 위생 개선 등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의사 출신 최정훈 한국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탈북민들은 청결하고 24시간 냉온수가 나오는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며 북한의 화장실은 세균 감염의 온상일 뿐 아니라 주변 물과 토양까지 오염시켜 각종 질병과 기생충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학에서 주체 철학을 가르쳤던 현인의 한국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북한의 심각한 화장실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낡은 하수구망을 전면 개보수해야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을 주민들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등 주로 저개발 국가 인구 42억 명이 안전한 위생 관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지구촌 주민들의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11월 17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회원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